이제 핵 안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핵 안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에서 mRNA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DNA에서 조금 이따 하겠지만 DNA에서 RNA라는 게 나와요. RNA에서 주용을 떠서 단백질이 되거든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전사, 이걸 번역이라고 그래요. 트랜스크립션.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DNA가 RNA 되고 RNA가 단백질 된다. 이걸 중심이론이라고 그래요. 센트럴 도구. 네, 센트럴 도구, 중심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인체 50쪽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체는 유전자가 한 26,000개, 28,000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세포에는 단백질 종류가 8만 가지 정도 된다고. 현재 밝혀진 것만. 그런데 그 모든 게 기본적인 과정은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DNA에서 RNA가 잘 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도 이상하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러면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겠죠? 네. 그럼 그게 뭐로 되는 거죠? 질병. 질병. 심한 경우는 사망. 이제 이것이죠. 그런데 DNA 자체가 약간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DNA 자체가.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유전병. 네. 그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암 얘기했지만 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형태적으로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생물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아주 진화론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도화됐는데 그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얘가 미생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곧 없잖아요. 세균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세균도 있는데 없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처럼 미토콘드리아가 없이 산소 없이 발효만 하는 거예요.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를 이해할 때 얘는 미생물로 변했구나. 원핵세포로 변했구나. 왜냐면 에너지가 잘 순환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잘 공급해주면 그걸 잘 이용해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공급을 안 해주니까 대사가 예를 들어 혈당이 높아가지고 끈끈해진다거나 피가 또는 염증이 만들어가지고 덮어버린 거나 그러면 세포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살려고 미생물로 변하는 거. 산소 없이 살 수 있게.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암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금방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오늘도 오셔가지고 제가 막 프린트 했잖아요. 그죠? 프린트 했는데 이거 펀치해준 분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고막 들어주신 분. 네. 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역할 분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식사하는데 거기 막 음식 쓰레기 막 있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거 청소해 주신 분 누구세요? 네? 여기 옆방에. 네, 최 선생님, 왜 또 모른 차세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역할 분담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귀신 나와. 그렇게 이게 점점 이제 처음에 이게 작을 때는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질수록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방 얻기 전에는 저희 수업할 때 그 녹화한 거 보시면은 막 그릇 따그락거리는 소리 막 들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간을 같은 공간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개. 그런데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딸그락 소리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포도 처음에 이게 보세요. 원핵세포잖아요.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밥도 하고 똥도 싸고 막 다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죠. 그냥 크기가 별로 안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한 1000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각각 다르죠? 그죠?
이 모양이 가깝다는데 그 모양을 구분짓는 경계는 뭐예요? 전부 다 그렇죠. 막 뭐로 만들어진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 지질이에요. 그래서 지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질 섭취가 안 되면 이런 경계가 잘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잘 안 만들어져요. 경계가 잘 안 만들어지면 그 자체 내에 독특한 확산, 물질의 이런 저장 이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기능을 발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능이 제대로 못하겠죠.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런 이 막은 매우 역동적이에요. 모자이크. 네. 역동적으로 이렇게 막 요동을 한단 말이에요.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견고하면서도 출렁거려야 돼요. 그런데 포화지방만 먹으면 얘가 출렁거리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굳어있는 거예요. 그럼 외계와 접촉이 제한되겠죠. 그게 암이에요. 그래서 암은 포화지방을 열심히 만들어요. 엄청난 속도로. 포도당을 먹어가지고 포화지방을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질적 관점에서도 고기는 포화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화지방은 8%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맥시멈이. 그리고 인체에서 합성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불포화지방산은 필수지방산이에요. 그것들이 있어야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유동성,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역할, 신호 전달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필수지방산은 영양소에서 필수자가 들어간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인체에서 합성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필수지방산은 동물이 못 만들어요. 식물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것도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그러죠? 그 등푸른 생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해조류에 있는 거를 등푸른 생선이 먹고 저장하는. 그래서 이 세포의 이렇게 작은 이런 구조들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그래요. 세포 소기관. 우리 인체도 기관이 있죠? 오르간에. 네. 인체도 기관이 있잖아요. 뭐 간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것처럼 세포 안에도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맡아서. 그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에너지를 내는 거죠?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 정도예요. 아까 미생물의 크기가 얼마였죠? 1 마이크로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미생물에 속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 소기관을 이해를 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센트럴 도그마의 기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런 거 수업 이렇게 못 듣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러면 이 센트럴 도그마에 근거하면은 뭐부터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둬야 될까요? 그렇죠. 핵. DNA를 담고 있는 핵. 여기 있는 게 핵이죠? 그죠? 이게 핵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구멍이 막 나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핵에 있는 구멍? 핵공. 네. 이 핵공으로 RNA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자기의 구획은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에너지나 물질을 계속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구멍들을 막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핵에서 제일 가까운 녀석이 여기 뭐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막 이상한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소포체라고 그래요. 소포체. 소포체. 여기 보면은 소포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조면 소포체가 있고 또 하나는 활면 소포체가 있어요. 그래서 핵에서 가까워 있는 녀석이 조면 소포체. 조면은 무슨 뜻이에요? 활면하고 조면의 차이는 뭐죠? 조면은 매끄럽다는 뜻이에요. 조면은 거칠다는 뜻이에요. 거칠다. 활면은 매끄럽다는 뜻이에요. 차이점은
왜 거칠게 보이냐면 리보솜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리보솜. 리보솜이 여기 동그란 게 이렇게 붙어 있죠?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mRNA가 이 조면 소포체 바깥에 붙어 있는 리보솜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38, 슬라이드 38 보시면 아, 37번 37번 보시면 여기 핵이 있고 핵막 바깥에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거 있죠? 조면 소포체라고 써 있죠? 보이세요? 그 조면 소포체에서 조면 소포체 그 밖에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동글동글한 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되겠지? 리보솜은 여기 있다. 37페이지. 리보솜은 50, 슬라이드 50. 여기 보시면 이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셔가지고 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슬라이드 50에 보시면 리보솜이 있죠? 그죠? 리보솜 보이세요? 네. 목사님 페이지가 없어갖고 못 찾아요 지금. 네, 옆에 페이지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이제 좀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책 잘 만들어가지고 컬러를 잘 만들어 드릴게요. 페이지가 몇 쪽이라고? 슬라이드 50. 50. 여기 보시면은 여기 리보솜이에요. 그죠? 리보솜. 이 밑에 있는 것도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 크기가 2개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단위가 있고 작은 단위가 있는데 여기 mRNA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읽혀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RNA라는 게 읽혀가지고 여기서 단백질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소포체예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게 리보솜인데 리보솜이 소포체 위에 나란히 붙어 있죠?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여기 파랗게 이렇게 꼬리 같은 게 이렇게 점점 커지죠? 네. 이게 단백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 mRNA가 하나라도 하나가 연속해서 쭉 여러 개의 리보솜에게 읽히고 있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리보솜이 막 여러 개가 있고 하나만 이렇게 쭉 읽히는데 계속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에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슬라이드 37에 보시면 여기 핵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녀석이 누구예요? 예, 소포체인데 조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 여기는 뭐가 붙어 있어요? 리보솜이 붙어 있다.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m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다. 네. 핵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조면 소포체. 조면은 거칠다는 뜻이죠? 왜 거칠게 보인다고 그랬죠? 그 리보솜이 붙어 있어요.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RNA를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을 하나씩 합성해내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그 다음에 그 소포체 다음에 있는 게 골지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게 핵이죠? 슬라이드 38 보시면 여기 핵 있잖아요? 핵이고 여기 소포체죠? 소포체 옆에 골지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골지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골지. 유명한 사람이에요, 골지. 얘가 하는 역할은 이 소포체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근데 처음에는 아미노산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마치
끈과 같은 거예요. 끈처럼 아미노산이 쭉 이어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 조립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네, 골지체에서 하는 거예요. 조립을.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쫙 만들어졌더라도 얘가 조립을 잘 못하면은 단백질이 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 종이접기 해보셨어요? 네. 종이접기 할 때 학을 만들었는데 잘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꼬리하고 머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꼬리도 안 나오고 머리도 안 나오는 경우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은 잘 붙였는데 구조가 안 되니까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철분이 막 집착이 됐다. 철분이. 그럼 철분을 막 반응하니까 제대로 잡히는 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철분 과잉이 위험하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쉽죠?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19를 보시면 지금 이제 핵 설명 드렸죠? 여기서 가까운 녀석이 누구라고요? 네, 조면소 태체. 조면소 태체는 리보솜이 붙어있고 타피스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게 매끄러운 녀석 있죠? 그럼 매끄러운 녀석 뭐하냐? 활면소토체. 활면소토체는 지질을 합성해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아 세포 내에 뭐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생명체는 항상 에너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누구예요? 네,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크기가 1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체 DNA를 가지고 있어요. 자체 DNA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원래? 그 세포 내에 핵에 있어야 되잖아요, DNA는. 그죠? 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자기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유전자를 얘가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자체 30%. 70%는 이 핵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근데 이 비율이 또 생명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하는 이제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숙주인 이 핵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조금씩 유전자를. 그래서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가설에 의하면. 흥미롭죠? 늙을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줄어든다고. 미토콘드리아 양이요? 네, 양.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세포당 200개 내지 300개거든요. 그런데 기능을 많이 하는 간 같은 경우는 1700에서 2200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미토콘드리아는 세균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막 분열을 해요, 지가. 그리고 운동 안 하잖아요? 그럼 얘들끼리 막 붙어요. 또. 그 문제는 뭐냐면 노화가 진행되면서록 이 미토콘드리아가 예를 들어서 지질을 적게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이제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표면적을 막 넓혀요. 이게 크리스테라고 그러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표면적을 계속 넓혀요. 왜냐면 이 표면에 이렇게 효소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면적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테가 막 없어져요. 대표적인 세포가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이 크리스테가 거의 없어요. 특히 악성암일수록 이 모양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내막과 외막 두 개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리스테가 아주 촘촘히 돼 있어가지고 이 표면에서 효소들이 붙어 있어서 이 바깥에 있는 수소 이온을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지예요, 전지. 건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절한 이런 필수 지방산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막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지방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가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가 나왔지? 그렇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얘들이 찌그러져 있는데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방치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방에 아까 옆방 차 선생님이 청소하셨잖아요. 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 나잖아요. 그죠? 냄새도 많이 나고. 그죠? 그런데 그게 세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처럼.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밥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그죠? 먹다가 비 약한 사람은 안 먹죠. 그죠? 안 먹을까? 네. 근데 아까 딱 가니까 너무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능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면은 암도 걸리지만 치매도 심해지는 거예요. 저 주방에 심해. 지적을 하는 게 좋은 거네. 얘기해. 치워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깔끔하시거든요. 때로 오시면 저보고 막, 야, 너 청소 좀 해라. 야, 수염 좀 깎고 다녀라. 야,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야, 신발을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된다. 왜 잔소리 하세요? 네, 저렇게 맞는 말씀이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노화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기능을 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중요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명 드렸죠? 어디까지 했지? 동물세포에서. 동물세포.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리소좀이에요. 리소좀. 리소좀. 조금 이따 하겠지만 리소좀은 간에 한 200개 내지 300개가 있습니다. 간에 간세포에 리소좀은 뭐냐면 재활용 센터예요. 재활용 센터. 지금 보면은 그 제주도 몇 개만한 플라스틱 그 섬이 태평양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썩지를 않으니까. 그죠?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미세 플라스틱, 우리 세포 내에 뭐 하루에 5000개씩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분해가 되거나 배설이 되면 뭐 먹고 배설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리소좀은 슬라이드 41번 있어요. 그래서 리소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리소좀은 슬라이드 44번에 보시면 리소좀이 이제 죄송합니다. 44번에 보시면 리소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44페이지요? 네, 슬라이드 44. 네. 번호 없으신 분은 옆에 좀 참고를 해주세요. 뒷장 44. 없는 분 있어요? 44. 거기 있네. 그래서 찾았어요? 네. 리소좀, 여기 이제 리소좀이 이렇게 크기가 있어요. 이렇게 둥근 막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어떤 기능을 하려면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구조가 있어야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게 단일막이에요. 얘들은 보통 지질은 이중막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단일막이에요. 그 바깥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흥미로운 거. 그리고 안에는 산가수분해가 있어요. 산가수분해 효소들이 엄청 종류가 많아요. 한 5, 6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얘들이 다 이제 분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 뉴클리에이즈 여기 ASE가 붙잖아요. 뒤에 ASE가 붙으면 효소예요. 뉴클리에이즈, 프로테아즈, 그죠? 그다음 글리코시데이즈, 그죠? 라이페이즈, 포스파테이즈, 설파테이즈, 포스포리포테이즈 전부 다 ASE가 붙죠?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붙으니까 앞에 있는 거 보면은 뭘 분해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뉴클리에이즈는 뭘 분해할까요? 단백질. 뉴클리오티드, 뉴클리에이즈, DNA, 뉴클레오티드를 분해해요. 뉴클레오티드, DNA 이런 걸 분해합니다. 네, 좋아요. 네, 괜찮아요. 그런 거 틀려도 돼요. 그 다음 프로테아제가 뭐예요? 프로테인이니까 그렇죠. 단백질을 분해하겠죠? 네. 이런 거 이제 엉긴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기능을 못하는 거. 또 글리코시데이즈는 뭘까요? 당, 그죠? 당, 탄수화물 분해를 하는 거예요. 라이페이즈가 뭘까요? 그렇죠. 지질 같은 거, 그죠? 엉겨 있는 지질을 분해해서 쓰는 거예요. 포스파테이즈, 포스페이트, 인산, 네, 인산 같은 거. 또 설페이테이즈, 그 술폰산, 뭐 황이 포함된 것들. 또 포스포리피에이즈, 그럼 뭐야? 포스포? 인지질,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뉴클리에이즈에도 종류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표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글리코시데이즈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글리코시데이즈가 종류가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프로테아제? 또 4가지. 여기 있는 게 3가지. 3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대표적인 것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기 다른 효소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멀티 재활용 센터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pH가 5.0, pH 4.5에서 5.5 산성 상태에서 활성을 가져요. 세포질은 7.3이잖아요. 세포질은 7.2, 여기 pH 7.2가 있네요. pH 7.2예요. 사이토졸, 세포질. 세포질은 pH가 7.2, 약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산에서만 이제 기능을 하니까 혹시 이제 얘가 터지더라도 세포를 분해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얘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산성화 시키면은 이제 다른 녀석들을 막 분해하다가 산성화 안 시키면은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산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수소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이에요. 그러면 세포 내부에서 세포 내부하고 리소솜의 pH가 다르니까 pH를 늘리기 위해서는 pH를 낮추기 위해서는 산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을 넣어야 돼요. 근데 넣는데 확산이 아니라 능동수송을 해야 돼요. 능동수송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ATP라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수소연을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가지고 농도가 높은 데다가 계속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다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허약자한테 단식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요. 허약자는 이 ATP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자한테 단식을 시켜? 아니 이게 가수분해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해치워야 되는데 해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단식하다 꼴까닥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망에 웃어서. 그러니까 아주 허약자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식부터 해야지. 채식도 하고
에너지 지지를 매기고 그렇죠. 케톤식을 해야 되겠죠? 체력을 회복. 그렇죠. 예. 케톤식을 해서 쓸데없는 쓰레기 빼고 살 좀 빼고 그런데 활력은 생기고 그죠? 왜냐면 눈 보면 알거든요. 눈이 초롱초롱 하다 그러면 에너지가 좀 생긴 거거든요. 그죠? 아이 막 살이 빠졌다? 걱정돼. 살찐 사람을 걱정해야 돼요. 왜냐면 살쪘다는 건 쓰레기가 몸에 달고 다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살찐 사람들 보면 쓰레기를 분해를 못해가지고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쓰레기통을 달고 다녀요. 쓰레기통을 저기 쓰레기통 있잖아요. 오늘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네. 쓰레기통을 몇 개씩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살찐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네가 말라 보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죠. 그 사람. 그런데 그렇게 몸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그 쓰레기를 분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리소조. 네, 리소조. 네, 재활용센터입니다. 강력 재활용센터고 여기 그렇죠. 멀티 재활용센터인데 여기서 분해된 거를 또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세포 청소도 하지.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해지잖아요. 기능도 잘하지. 또 거기서 만드는 에너지도 막 쓰지. 그런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게 여기 쌓인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같은 게. 플라스틱이 막 쌓여있어요. 이 효소를 분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별도의 방법을 또 이제 써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설명했고 또 여기에 있는 거는 이 리소솜의 그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K, 비타민 E, 뭐 테스토스테론, 뭐 코티졸, 리비키토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죠? 비타민류가 많네요. 그 비타민류가 좀 중요하네요. 지용성 비타민. 그죠? 예, 지용성이 많네요. 네, 지용성 비타민. 리소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용성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지용성 비타민은 무엇을 섭취하면 될까요? 그렇죠. 견과류를 드시면 돼요. 아이 계속 기승전 견과류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설명드렸고 밑에 분들은 설명드렸죠.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질 막, 지질 막 이게 이제 좀 중요해요.